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저질환자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 수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석 달 앞둔 가운데 맞춤 입시 전략을 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쌀값이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농정당국이 지금이라도 쌀산업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0대를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4차 예방접종을 적극 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임시선별진료소. 빗속을 뚫고 온 시민들이 의료진 안내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마스크 올리세요. 어머니 이거 여기 문 열어서 꽂아서 두고 가시면 돼요. 지난 9일부터 이틀째 광주 전남 코로나 확진자는 10,000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인 지난 4월 14일 이후 119일 만에 10,000대로 진입한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광주 전남 코로나19 사망자는 87명, 지난 6월 28명이던 사망자는 지난달에만 36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접종을 한 경우에 중증도와 사망을 낮추는 효과는 확실히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을 더 올리는 것이 지금 사망을 낮추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4차 백신 접종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연령층 보호 종합대책으로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기 진단검사, 유관기관과의 소통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존의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또 요양병원 등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가 이번 코로나 유행의 막바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유아 수족구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했던 수족구병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고 전염성이 강해 키즈카페 등을 이용할 때는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현재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다가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 비가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서해 일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요. 레이더 영상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전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안군과 진도군, 흑산도, 홍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오전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고요. 전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6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로는 곧바로 더위가 이어집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능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입시 준비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고3 수험생들은 고교 시절을 모두 코로나19와 함께 했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을 채운 모습도 이전 수험생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수시와 정시에선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시 상담을 받으러 광주시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최악을 피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수시 원서 접수는 한 달 앞으로, 수능은 약 3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학생들의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고등학생 시절을 전부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이른바 코로나 입학생입니다. 내신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나?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등교 수업 중단과 재개가 3년 동안 반복돼 학교에서의 학습량이 줄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동아리 활동도 제약받기 일쑤였습니다. 학교 자율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대면으로 집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양적인 차원에서 조금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등교 개학 여부의 경우 모두에게 대동소이한 조건이었던 만큼 고3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승부를 거는 게 유리합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에 이르지만 전체 대학을 놓고 보면 78%가 수시 전형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경험이 이미 있는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졌는데 상대적으로 수학에 강한 이과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 문과에 교차 지원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계 학생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진학할 때 사실 대학을 한 등급씩 더 위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한 학기 다녀보니까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다시 반수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수시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되 수능 공부에도 끝까지 힘을 쏟으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기업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들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 배상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전범기업에 특별 현금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도 피해자 측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결성된 광주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평화통일대회 추진위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 진행을 앞두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주의 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3월 나주 금천면의 한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90대 노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병원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몸이 뒤틀린 채 숨져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광주시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와 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인 대책도 산지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쌀 20kg 한 포대가 47,000원에서 4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0,000원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지금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지금 소비자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쌀값 하락세는 산지에서 더 아우성입니다. 20kg 한 포대가 1년 전보다 20% 이상 떨어진 43,900원 선.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3차례나 시장 격리했지만 바닥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도 재고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마다 쌀을 담은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미국 처리장 사일로도 가득 찼습니다. 전국 농협이 안고 있는 재고쌀만 42만 8천 톤,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이 10만 2천 톤, 전북이 8만 톤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농협들이 1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전남 농협의 평균 수매가가 6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햅쌀 수확입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는데 기존 창고들이 재고쌀로 넘쳐서 햅쌀을 매입하고 보관할 공간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장 추가 시장 격리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수확철을 앞둔 농협과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유독 쌀값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 문제를 떠나 농정당국의 무관심이 쌀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37만 톤의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만 톤 이상의 쌀이 농협 창고와 농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초과 생산량 27만 톤을 크게 넘어선 겁니다. 정부 통계가 틀렸고 시장 격리 또한 수확철을 지나 시행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적기를 놓쳤습니다.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무려 10만 톤이나 많은 37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도 가격 안정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수요량 통계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시장 격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시행 조항이 없어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때늦은 시장 격리와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가 역대 최장의 쌀값 하락장을 부르면서 농정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중앙회를 통해서 손실 보전을 정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검토 결과 예산상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쌀은 유일하게 국내 자급이 가능한 식량 곡물입니다. 밀과 옥수수 등은 자급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쌀 가공산업은 파동 때만 반짝 관심을 끌었을 뿐 진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 농가의 40% 이상이 벼농사를 짓고 있어 쌀의 위기는 국내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쌀 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경제 고통지수가 9.5로 지난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3%, 실업률은 2.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체감 지표인 경제 고통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서 산출합니다. 전라남도가 비료값 급등으로 힘든 농민들을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사료 구입비를 소급 지원하고 인상분의 80%를 국가와 도, 시군, 농협이 각각 분담합니다. 이번 전라남도 지원 사업에 따라 농업인이 자부담하는 비율은 20%입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올해도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올해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계를 임대해주거나 운전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임금이 아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임대료를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남동부 지역 노조 측에는 총 59건, 5억 9천여만 원의 체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체불은 사람이다! 체불업체! 처벌해라! 알고 보니 정부는 2013년부터 착공 전 건설사가 원청 측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져도 계약된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증서 발급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2달간 크레인을 임대해준 정모 씨는 건설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2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크레인을 운행하다 보면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장비비료를 못 받아보면은 이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아예 보증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흥 녹동 해수탄 건설 현장에서 6개월간 크레인을 임대해주고도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5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김재용 씨. 건설사와 김 씨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의뢰 입장인 크레인 노동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계약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청에서 조금 있다 합시다, 조금 있다 합시다, 이게 미뤄져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표라도 벌어먹어야 되는데 여기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노조 측은 지자체가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보증서 미발급 등 행정조치 대상에 관리 감독하지 않아 체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과 달리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임대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동이 되려면 종합적으로 시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까지. 건설노조는 체불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나선 최회용 전 참여자치 21 대표가 당원에게 민주당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는 당원을 위한 광주시당을 만들겠다며 당 내외의 개혁 과제들을 시민과 당원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당원이 그동안 국회의원이 독점해왔던 시당위원장에 도전하는 것이 당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2,630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내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와 서구청 등의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비 1,000억 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 금액 1,630억 원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원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너진 201동의 잔해물 제거 작업이 오는 9월 중순까지 끝나면 올해 하반기쯤 8개 동의 전면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장성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 원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2,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오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제시대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의 소유였던 광주 전남의 1,800여 필지가 국유화됐습니다. 조달청이 2012년부터 일본인 귀속 재산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이어오는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광주 전남에선 1,866개의 일본인 소유 필지가 국가자산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에서 국유화가 완료된 필지 6,695곳의 28%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현재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상에서도 예측할 수 있듯이 전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신안군과 진도군, 흑산도, 홍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오늘 오전까지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고요.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는 6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로는 곧바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 기온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순천의 한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비 소식 들어있고요. 광복절 연휴 내내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